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 간담회 사회를 맡은 함현지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질문을 희망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줌으로 접속해 주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2분기 미디어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국 대표님의 인사 말씀 후에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오디언스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매 분기가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에는 저희가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기존에 이어져 왔던 매 분기마다 했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준비하다 보니 이번이 처음이 됐는데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직전 분기로 보면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다음 달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세 번째 달 3월, 6월, 9월, 12월에는 위믹스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Ask Me Anything이라는 홀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월 적어도 1회 이상은 소통하는 것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한 달 새로운 내용, 새로운 사업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안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nti-fragile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레버리지하고 이용해서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역량을 쌓아간다는 게 anti-fragile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위메이드는 그리고 위믹스 프로젝트는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닥치든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인 대로 그것들을 잘 레버리지해서 회사의 역량이 쌓아지는 프로젝트가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롤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저희가 대외적인 것과는 별개로 대내적으로는 착실하게 하나씩 준비한 것들을 올해 선보인다는 의미로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롤업이라는 걸 두 번째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게임들, 저희 내부 게임 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가 준비했던 게임들을 위믹스 플레이에 선보이는 거를 지속하고 더 가속도를 붙여 나가고 있고요. NFT 쪽에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출시했던 네이트 프로토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저희가 프리뷰를 오픈했는데요. 그 KLPGA와 함께하는 위믹스 챔피언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와 결합된 NFT도 선보였습니다. 제가 늘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레토릭은 아니고 정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KLPGA를 시작으로 다른 리그로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또 더불어 다른 스포츠로도 확대해 나가서 더 나아가면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그 스포츠와 관련된 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수나 구단이나 리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리그를 넘어서는 인터리그 혹은 스포츠의 종류를 넘어서는 인터스포츠 이코노미, 인터스포츠 팬덤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열리는 NFT NYC에서 저희의 여러 NFT 프로젝트들과 다오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작년 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프로젝트들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투명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을 일반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코인으로부터 블록체인을 접하다 보니 뭔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자산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근원적인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탈중앙화되고 그리고 더 투명해지고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의 기본이라고 봤을 때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투명 사회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부라는 반드시 투명해야 되는 기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또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쩌면 공적인 기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 곳곳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투명하게, 그게 경제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투명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올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뭔가 시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게임이나 서비스나를 선보이긴 하겠지만 그것들은 일예일 뿐이고, 그것들을 진화 발전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어 그런 식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든지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신의 다오를 만들고 자신의 토크노믹스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그런 지향점을 갖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편하게 무엇이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간담회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 보다 다양한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기자님들께서는 질문 시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한 번 더 질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줌 화면 하단의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데일리안의 민담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의 민단비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위믹스 상장 소식을 몇 차례 발표를 하셨는데, 국내 거래소 상장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트크로우 출시 앞두고 있는데, 성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위믹스라는 디지털 화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거의 무조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거래소 모두에게 상장하겠다라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미 저희가 국내 거래소들도 주요 거래소들한테 상장 신청은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소들이 어떻게 상장을 하냐, 어떻게 거래 지원을 하냐 하는 거는 다 각각의 거래소의 상황이고, 사실 또 저희가 저에게 충분히 공유해주거나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사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이트크로우는 성과에 대해서는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기대와 희망이 첫 번째일 거고요. 우리 게임이니까, 저희 게임이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비슷한 장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장르의 MMORPG로 묶이는 장르의 게임들의 신작들이 지난 한 달 안 되는 동안 몇 개 게임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들의 성과도 괜찮았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게임이 여러모로 그 게임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성과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1등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신문의 변동희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중국 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게임들에 대한 중국 판호가 좀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중국 그 내부 상황이 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란샤 쪽으로부터 그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그 위메이드의 대응 방안이나 향후 가이던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됐고, 사실 그 전에는 한국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 판호 발급이 좀 제한적인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풀리고 또 한국 게임들도 과거에 신청했던 게임들이 이제 발급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게 더 확장되고 있는 그 현상 그대로 중국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중국도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게 게임의 성장성, 게임의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옥죄기보다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시장이 커가게, 시장이 발전하게 두는 게 맞겠다라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뀐 게 지금 판호 발급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위메이드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판호 진행이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나오게 되는 대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 소송은 아무나 막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소송 같은 경우는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다거나 고발한다고 할 때 근거가 없이 하면 사실 내가 나중에 사실 무고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냥 민사 소송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거나 다 걸 수 있는 게 민사 소송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송도 2021년도에 저희가 중국의 다른 회사한테 라이센스 준 게 본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의 소송인데, 사실 이미 가장 중요한 싱가포르 중재 판결로 대부분이 정리된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저희가 뭐 중국에서 워낙 수십 건의 소송에 대응하고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대응하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에셋의 박범수 기자님입니다. 네, 디지털에셋 박범수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닥에서 최근에 이제 유믹스 1000만 개가 해킹이 됐는데, 이제 그 트래킹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유믹스 재단에서 좀 시작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물량이 섞여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 지닥에서 유믹스 해킹된 물량이 유믹스 재단의 물량인지 아니면 고객대 물량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유믹스 재단 물량이라면 하덜릿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넣어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매월 이제 장 대표님이랑 이제 박관호 회장님께서 이제 유믹스 물량을 사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회사 차원에서 이제 대표나 이제 의장이 코인을 사들일 때 이게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사업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중앙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유믹스 해킹 사건이 아니라 지닥이라는 거래소의 해킹 사건이죠. 근데 우연히 거기에 이제 해킹된 암호화폐에서 유믹스가 있었던 거고, 또 유믹스 양이 많았던 거니까 사실 이제 유믹스 해킹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질문하신 분을 말해드리면, 사실 재단 물량은 재단 월렛에 다
보관돼 있고 그 원래 주소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실시간으로 다 확인되게 저희가 돼 있고 뭐 코인마켓캡이나 젠글을 통해서도 검수받고 있으니까 그 거래소에 재단 물량이 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재단은 재단의 지갑과 저희 커스터디에 다 있다. 그래서 재단 물량은 거래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즉 거래소에 있는 물량은 다 그 거래소의 회원들, 거래소의 유저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물량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다 고객 물량이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답을 했고 증권성의 이슈는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큰 이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증권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있어서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믹스는 싱가포르 법에 의해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코인인데요, 암호화폐인데 싱가포르 기준에 따르면 저희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분류가 돼서 그들 법에 따르는 에셋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따라서 제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증권이 되거나 의장님이 매입이 된다고 해서 증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권성 이슈에 있어서 무슨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매입하는 게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웨이의 배태용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대표님이 그 나이트크루에 대한 뭐 자신감도 보여주신 만큼 뭐 기대가 됩니다. 다만 나이트크루 출시 이후에 마케팅비도 계속해서 뭐 증가할 것 같고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도 계속되면서 뭐 곧장 뭐 흑자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 이야기들도 있어서 장 대표님께서 보시는 흑자 전환의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닥사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 최근에 뭐 코인원의 상장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뭐 좀 위믹스 시세도 좀 하락세인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위믹스 가치 증대를 위한 뭐 대응 방안 같은 게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마케팅비는 일회적이고 사실 게임이 출시된 다음에 매출은 좀 지속적이잖아요. 영원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서 어떤 마케팅비 때문에 수익성이 흑자 전환이 안 되거나 수익성이 안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어떤 게 수익성이 안 좋다면 그냥 게임이 돈을 잘 못 벌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게임이 돈을 벌면 게임이 원하는 성과가 나면 수익이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MMORPG 같은 경우는 거의 마케팅비 대부분이 그 출시 전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크리티컬 매스 유저가 들어와서 게임을 플레이해야지만 재밌는 게 MMORPG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들도 다 출시 전에 마케팅비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게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게임 출시 이후에 마케팅비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뭐 흑자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나이트크로우의 출시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분기 때 아마 빠르면 1분기 아니면 늦어도 뭐 2월, 3월 정도에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창 결산 중이고 저희가 실적 발표를 4월에 하게 되니까 아마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흑자 전환 시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이 끝나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장을 위한 노력은 회사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진도랄까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은 그건 국내든 국외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 저는 뭐
하나씩 상장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믹스 가치 증대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위믹스 블록체인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이제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 다양한 게임들, 다양한 플랫폼들을 출시하는 그 본질적인 노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려면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도 또 한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공유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비즈워치의 편지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즈워치 천재수입니다. 지난해 위믹스 플레이 월간 이용자 수가 점차 하락했는데요. 위믹스가 코인원에 지상당하면서 가격도 많이 회복됐고, 미르 M도 이제 흥행을 했는데, 위믹스 플레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주요한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유메이드라는 회사의 실적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좀 하락세였고요. 그게 저희가 충분히 좋은 게임을 못 낸 게 당연히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디지털 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거였는데요. 올해는 디지털 화폐 시장도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정체거나 약간 바닥 같은 느낌인데다 저희의 또 미르엠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증가 추세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음 달에 발표하는 실적 발표 때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윤소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 윤소진입니다. 지닥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위믹스 가격이 또 출렁였는데, 위믹스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거래소 해킹 가능성이 또 있다면 투자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위메이드 입장에서 대응책이 있으신지, 또 현재 지닥과 뭐 피해 보상 등의 뭐 이런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닥 해킹 사건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질문은 너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블록체인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블록체인에서 만든 코인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소일 때 발생한 문제라 사실은 이제 저희와는 좀 단절된 문제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니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단 우선은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해킹이 됐고 얼마나 피해가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될 거고 하는 것들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단절된 거래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일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럴 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를 믿고 위믹스가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투자분들, 손해를 보신 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블록체인에서 나온
코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해야 될 때 문제는 사실 완전히 분리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이제 혼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또 거래소 같은 경우 뭐 저희랑 합의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저희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든지 원하면 저희 코인을 위믹스를 가져다가 본인들 임의로 상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거래소에서 발생한 문제를 저희가 미연에 막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 끝나서 이제 뭐 원인도 밝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끝나서 밝혀졌을 때 저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액션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 있어서 거래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단계 저희는 거래소의 요청, 거래소가 해달라는 것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뭐 이제 회사 입장이나 재단의 입장은 그렇고요. 저도 지닥을 통해서 그동안 매입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매입한 것들을 작년 12월에 지닥으로 이전을 했고 지닥을 통해서 한 2개월 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인원 상장되고 나서는 코인원에서 한두 달 매입한 걸로 알고 그 물량 그대로가 저도 지닥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와는 동떨어진 저 개인의 어떤 투자자로 입장으로서도 이게 좀 원만하고 잘 해결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엠의 허준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테크엠에서 일하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위메이드랑 위믹스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좀 궁금합니다. 뭐 지난해 중동 공략 위해서 메나도 설립하셨는데 특히 메나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뭐 위믹스 투자사 중인 MS와의 협력할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나이트크로우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키에이지오 소송건이 좀 이슈였는데 사실은 나이트크로우도 MMORPG 장르라서 리니지 라이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진도 V4 주축이라서 뭐 게임성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타겟책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이미 위메이드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위믹스도 글로벌 프로젝트죠. 심지어 저희 블록체인 게임은 한국의 서비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의 사업 전략 전체가 글로벌 전략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메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MS하고는 그 다음 협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일 텐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또 공시나 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 규정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공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진행은 되고 있고 그 진행의 결실이 맺어지면 무언가를 하기로 확정되고 하게 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특정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어떤 특정 회사들의 그 특정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게임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게 이제 위메이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 먼저 드리면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각고의 노력으로 창의한 것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사실 그거 자체도 부당한 일일 뿐더러 산업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이트크로우로 오면 저는 그런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장르적 특성과 지금까지 해왔던 문법들 이런 것들을 자체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MMORPG면 다 걸리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뭔가 이게 저거를 베꼈다 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이코노믹의 이원용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글로벌 이코노미 이원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GDC 때 연사로 필리핀 스트리머 머틀 씨를 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펜토큰 사업을 진행했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성과까지 났다, 이런 보도도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좀 머틀 토큰을 보면은 좀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스트리머 펜토큰 사업,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발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혹시 좀 국내에도 좀 이런 걸 도입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갈 길이 멀죠. 더 진화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머틀 토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설계한 토크노믹스가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살짝의 오해 때문에 초반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토큰이 너무 많이 발행돼서 약간 이제 어쩌면 스트리머 입장에서 스타 입장에서도 약간 이걸 핸들하기가 버거운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로 너무 좀 커졌습니다. 사실 무언가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커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커진 상황이라 스타와 협의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커가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발전해야 되지만 되게 좋은 경로를 가고 있다, 좋은 성장 경로를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 저희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즉 머틀 토큰 만들고 그다음에 제2의 제3의 토큰도 만들 겁니다. 만들고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궁극의 모습, 한 1년, 2년 후에 궁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누구든지 어떤 스트리머든지 들어와서 자기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오픈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당연히 국내 우리 아프리카 TV와 유튜버들도 대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 머틀, 그다음 다른 스타들 해서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들이 쌓여서 저희 플랫폼이 이건 이제 오픈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누구나 스트리머라면 혹은 어떤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스타라면 자기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큰포스트의 홍광표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토큰포스트의 홍광표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이랑 겹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최근에 서구권 시장을 보면 P2E에 대한 소비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서구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글로벌 상장도 그렇고 또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구권 시장도 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에서 빼놓을 수 있는 지역은 없고요. 물론 각 지역별로 어디가 잘 되냐, 어디가 덜 되냐의 차이는 있고 또 그 지역 내 비중으로도 차이는 있겠지만 서구권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 미르포의 기준으로 매출 순서를 보면 1등이 필리핀, 2등이 브라질, 3등이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4등이 영국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서구권에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니즈를 가진 유저들이 충분히 있고 심지어 그들이 왕성한 소비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했지만 GDC에서 서구권 게임 3개 정도를 저희가 이미 확보해서 출시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그 홀더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이제 홀더분이 질문해 주셨지만 저는 서구권 게임이 오히려 블록체인에 더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토크노믹스로 이어지는지 이런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머니투데이의 배한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닥 해킹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1,000만 개가 지금 해킹이 돼서 탈취된 상황인데 이거 거래 중지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뭐 위믹스 재단 측에서 어떻게 이걸 거래 중지할 수 있는지 계획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코인에 비해서 위믹스 코인이 좀 많이 털렸는데 뭐 아직까지 분절이 돼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유달리 위믹스가 많이 탈취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시스템이랑 이제 블록체인에서 나온 코인을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쓰는 거래소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취돼서 다시 블록체인으로 올라왔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중앙화된 권위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저희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뭔가 근원적인 해법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조치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데 상황이 다 끝나서 뭔가 이 상황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원인부터 결과까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에 위믹스 재단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믹스가 많이 탈취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거래소에게 아직 거래소도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 아마 저희한테 왜 이제 자산 중에 어떤 걸 핫 월렛에 넣어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데 넣어놓고 어떤 거를 콜드 월렛에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내부의 정책이라 사실 저희가 정확히 알진 못하고요. 저도 왜 전체적으로 탈취된 것 중에 위믹스 비중이 왜 그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경제 윤선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윤선훈 기자라고 하면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아케이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관련해서 좀 비슷하게 좀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좀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이제 결국 이제 아케이지 워가 좀 이제 소송을 당한 이유는 리니지 2M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말미암아서 소송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나이트 크로우가 다른 리니지류의 그런 리니지 라이크 MMORPG들과 비교해서 좀 차별화되는 점을 좀 꼽자면은 좀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저번 미디어 간담회 때 DM의 확률형 아이템을 어느 정도 배제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간담회 때 이제 캐릭터 성장 관련 부분에서는 아이템이
확률형 아이템이 없고 탈 것 일부 요소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정도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기존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과 비교하면은 확률형 아이템 요소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BM적인 면이라든가 전반적인 게임성 면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아까 뭐 약간 저작권의 권리들은 없다고 자신을 하셔가지고 좀 물론 이제 UI, UX가 완전 똑같지 않겠지만은 예, 좀 그런 차별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이제 나이트크로우 역시 기존 미르 4나 미르 M처럼 국내 출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P2E 요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아직 뭐 사실 나이트크로우가 국내 출시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말씀 주시기 이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미르엠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이제 토크노믹스를 붙인 다음에 글로벌에서 좀 더 흥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까 국내 매출 1위 약간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토크노믹스에 붙임으로써 글로벌 쪽 수익을 더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뭐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유저나 게이머들이 느끼는 어떤 비슷하다고 하는 것과 사실 법적으로 뭐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 사이에는 사실 꼭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기자님이 약간 저작권법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결국에는 유저 입장에서 어떤 게 차별화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유저로서 느끼는 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뭐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뭐 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 전체의 퀄리티 수준을 당연히 그 전에 나왔던 게임들, 특히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게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높다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게임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선보일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차별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된 시스템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넣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글라이더라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 저희 미르포에 경공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하는 이렇게 미끄러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것들이 굉장히 제약적인 좀 이동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아니면 좀 다른 이동을 하는 정도였다면 글라이더가 전투에도 개입되고 하는 전략적으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쓸 수 있는 요소로 도입됐다는 게 어떤 게임 플레이에서 두 번째 차별점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으니 기존의 MMORPG 문법에서 어떤 게임이든 다 쓰고 있는, 이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격전지라는 인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자원을 캐는 것을 좀 더 재밌고 흥미롭고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만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도 월드 거래소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그다음에 개인 간 1:1 거래도 처음부터 허용하는 식으로 거래소 방식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게임이 잘 되는 길이고, 게임이 잘 되면 게임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 거래를 막음으로써 회사가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회사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 그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법들도 한 단계씩 다, 한 단계 두 단계씩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차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련해서는 미르4의 미르 MA를 봤을 때도 저는 뭐 한국보다는 몇 배, 10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요. 물론 게임도 좋고 그 다음에 그에 적용되는 토크노믹스도 좋고 또 다른 게임과의 인터게임 이코노미도 잘 구현된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출시 시기를 말하기는 이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연내에 출시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시장경제신문의 최유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경제신문 최유진 기자입니다. 위메이드 지난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1,300억 원 규모로 근 5년 중 가장 높은 투자 규모를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게임과 코인 사업 중에 어느 쪽에 투자가 더 집약이 됐었는지, 올해는 그 투자 규모가 증가할지 혹은 또 그 비중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 재무제표 항목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작년에 결국 저희가 게임 쪽과 블록체인 쪽 둘 다 투자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기반이 되는 이제 애니팡을 만든 선데이토즈도 인수하고 하면서 투자 규모가 이제 크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로 보면 블록체인과 게임 고루고루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는 높은 투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롤업하는 게 올해 저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아마 전망하건대 작년보다는 투자 규모가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투자라는 게 이제 뭐랄까 저희만의 활동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랑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뭔가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해도 더 못할 수도 있고 올해는 이렇게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트리뷴의 정유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비즈트리뷴의 정유현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면서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전면 개정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행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국내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경마라든가 등등 이런 사행적인 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베팅을 할 것. 두 번째가 운에 의해서 결정될 것. 세 번째가 그 대가로 황금, 돈을 돌려받을 것, 수익을 받을 것, 뭐 이런 정도의 세 가지가 이제 엔드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면서 운에 결정되고 그리고 그걸 대가로 돈을 받을 때만 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법으로 오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베팅을 하거나 오화로 돼 있고요. 운에 의해 결정되면서 이제 황금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행법에서는 1 and 2 and 3이라면 이쪽으로 오면 1, 5와 2 and 3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에 의해 결정되면 다 사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행을 정한 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게임법에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 드려도 그냥 입법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바다 이야기 때 뭐든 막아야 돼. 야, 게임으로 돈 버는 건 다 막아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확 넣어버린. 그래서 사행에 관한 법률에 정한한 사행의 그 기준보다 게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 운에 의해 결정되기만 하면 게임은 다 사행에 포함되고 베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근본 이거는 진짜 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사행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베팅을 하고 운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임들을 사행성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는 일단 사행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허용을 하되 어떤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들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법의 근본이 잘못돼 있는 그게 지금 현재 게임법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스원의 박소은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지닥에서 몇 달간 위믹스를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위믹스 해킹된 물량이 모두 회원 물량이라고도 하셨고요. 혹시 대표님의 물량도 탈취된 게 있는지 좀 확인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분이 질문 주시긴 했지만 블록체인 게임들의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퀄리티는 높지만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현재 서비스 중인 블록체인 게임이나 소셜 카지노 게임들의 이용자 수와 매출 규모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제 물량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작년 배당금 받을 때부터 샀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배당금 나면 이제 그걸로 또 약속을 지키려고 살 텐데 딱 1년 샀네요, 제가. 1년 산 것 중에 최근에 코인원에서 산 물량 빼고는 다 지닥으로 옮겨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래소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실제로 거래소에 제게 유믹스가 있다고 돼 있지만 거래소는 그걸 통합된 지갑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탈취된 게 누구 거냐라는 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가 고객들이 모아놓은 걸 한 군데 모아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탈취된 게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얘기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어쩌면 지금 위믹스를 맡겨놓은 모든 고객들의 공통의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하기에 재단은 재단대로 노력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용자 수는 동시 접수자 수는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는 플랫폼이고 매출 게임들은 각 회사의 게임들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게임들의 매출은 저희가 알진 못합니다. 저희가 결제를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작년 12월이 거의 바닥이고 그 바닥 이후 지금 전체적으로 토탈로 봤을 때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21년에 미르포가 성공하고 미르포가 막 파격지세로 갔을 때 야 정말 뭐 P2E, PNE, 블록체인 이게 막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작년에 약간 이제 그만한 사업적 성과도 안 나오고 또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서 다들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실망의 결과가 지금의 평가인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이제 유메이드가 가는 것을 보고 나면 내년도 이맘때쯤의 평가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업계 쪽에서는 심약하신 분들 혹은 비전이 강하지 않으셨던 회사들이 포기하시는 사례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메인넷을 하는 쪽은 게임이 답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게임에 투자도 하고 게임에서 확보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따라하는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희가 지금의 작년의 단기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게 이거 안 되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 우리도 뭐 잘 못했고라고 보고 있고 이 흐름 자체를 흐름 자체가 틀렸다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결국 그 흐름대로 세상은 진화 발전해 갈 거고 그 진화 발전 과정에 저희가 올라타서 사업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은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투데이의 안유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투데이 안유리입니다. 저 상장 계획이나 위믹스 코인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지형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됐을 때는 업비트 두고 이제 슈퍼갑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난달 이제 AMA 간담회에서는 위믹스와 닥사는 이제 공생 관계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 결정되면서 위믹스와 약간 비슷한 전철 밟고 있다는 시장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업비트와 거래소가 여전히 슈퍼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지형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고위 정부 당국자가 하신 말씀인데,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의 현상과 이 일들은 초국가적이다. 그러니까 초국가적으로 봐야 된다. 글로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국내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보고 국내로만 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관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슈퍼갑이라고 했던 거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수긍하지 못했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공생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자리를 잡고 쓰이고 제도화가 되는 데 있어서 사고도 났지만 거래소와 실제 블록체인은 필수 불가결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발전해야 되는 거지. 뭐 한쪽은 사고 나고 한쪽이 발전할 수 없고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은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생관계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별 수 없이 제가 그런 좀 표현들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된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더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사고나 사태라는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같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디넷의 강한결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디넷 코리아 강한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선은 나이트크로우 사전 예약자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좀 글라이더라는 이제 그 콘텐츠가 좀 기대되는 콘텐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추후적으로는 이제 좀 혹시 이제 또 업데이트 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나이트크로우가 저희가 100만 돌파를 지난주 초인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160만 명 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론치하는 데에는 충분한 그런 사전 가입자를 갖고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MMORPG 이제 아까 차별점이어서 제가 글라이드 저희 차별점, 전투의 차별점, 뭐 플레이의 차별점 말씀드렸는데 결국 MMORPG는 결국 길드전, 그다음에 공성전으로 이어지는 컨텐츠잖아요. 저희가 이미 뭐 프리뷰를 통해서 몇 번 공성전의 인게임 모습이라는 걸 보여드렸듯이 그 MMORPG에 필요한 길드전, 공성전과 같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전투 등으로 업데이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7일 날 시작해서 일단 캐릭터 키우는 것부터 시작한 유저들이 뭔가 답답해하지 않고 컨텐츠가 이제 이때쯤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쭉 유연하게 할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의 이시용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그 지닥 관련해서 여쭤보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대표님 위믹스 생태계 참여 위해서 원래 넘기신 거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닥
지닥에서 이제 공지했을 때 위메이드랑 협력해서 뭐 동결 회수 같은 거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인수합이랑 유동성 없애시면서 이제 해킹범이 어쨌든 자금을 현금화하는 게 지금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 해킹당한 1000만 개 관련해서 향후 가능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번 달에 위믹스 매입하시면서 그 대표님 생태계 참여 위해서 10만 위믹스 정도 위믹스 월렛으로 옮겼다고 공지하셨는데 그 생태계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닥 관련돼서는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가 이기도 하고 또 지닥이 지금 주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하면 그게 또 뭔가 또 다른 그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닥이 공지한 내용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모든 게 다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이라는 게 이제 종료가 됐다. 이제 뭐 더 이상의 변화라는 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닥이 발표하겠지만 지닥과 더불어 저희가 아는 최선의 정보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피해가 벌어졌는지를 홀더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뭔가 추가적인 게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개는 이제 그 위믹스 3.0에 위믹스 플레이뿐만 아니라 나일, 그다음에 위믹스 파이 등등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게 적합할 때도 있고 혹은 저도 거기에 참여하는 게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10만 개 정도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직접 써보기 위해서 제가 위믹스 3.0 지갑으로 옮겨놨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고 아마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에 어떻게 썼다라는 걸 역시 공지를 통해서 이 10만 개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투명하게 홀더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투데이의 최지영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요. 먼저 폴리곤이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이제 공세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위믹스도 이제 폴리곤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넘버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겹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차별화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지난해부터 이제 플레이 월렛과 위믹스 월렛 두 개 나눠서 서비스하고 계신데요. 메인넷 전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마이그레이션이 70% 정도 되었고, 향후에 이제 만약 100% 정도가 된다면 두 서비스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파피루스 메신저 이제 선보여 주셨는데, 플레이 월렛 또는 위믹스 월렛과의 연동이 필요하잖아요. 파피루스 접속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 있는 자산만 이제 채널 커뮤니티 접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월렛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를 했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파피루스를 새롭게 선보이신 이유 궁금하고 또 이제 버디버디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소식 이후에 별다른 서비스가 없는데 이제 두 개를 연관해서 향후 선보이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주식시장에서나 어떤 게임 업계에서의 평가는 블록체인 게임 잘 안 되네, 위메이드도 잘 못하는데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메인넷 탑티어 메인넷 아니면 탑티어 블록체인들은 위메이드를 따라서 지금 이제 게임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의 비전과 전략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여러 번 전략이라는 것도 제가 원래 이제 어떤 분들은 꽁꽁 숨겨서 전략을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승부는 실행에서 나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가 1등이에요. 그냥 뭐 압도적으로 게임 쪽에서는 뭐 유저 수든 뭐 게임 수든 아니면 뭐 거래량이든 압도적 1등이라는 지위를 뺏기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가 또 제일 열심히 하니까. 많이 혼나지만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어프로치가 저희는 약간 플랫폼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거는 표방은 게임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하나도 몰라도 된다. 블록체인을 하나도 몰라도 당신의 게임에서 토큰과 NFT를 발행하게 해주겠다.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어프로치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같은. 하지만 사실 블록체인 회사들은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 게임 회사들을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게임 회사들이 스스로 이 폴리곤을 공부해서 폴리곤을 이해하고 자기 토큰을 발행해서 관리하고 하는 걸 다 해야 되는, 따라서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들밖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궁극적으로 저희의 어프로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레이어들이 달라져서, 레이어들이 사실은 다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른 시스템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믹스 월렛과 플레이 월렛이 나눠져 있고, 어쩌면 이게 또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저의 접점은 지갑이 될 거라, 얼마나 쉽고 쓰기 편한 지갑을 잡느냐가 블록체인 세상에서 더 많은 유저를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유저가 뭐 코인별로 지갑을 쓸 수는 없잖아요. 10개, 100개를 쓸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주로 쓰는 지갑 1개가 살아남을 거고, 따라서 그 1개를 어떻게 잘 만드냐는 방식으로 저희의 위믹스 월렛과 플레이 월렛도 진화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뭐 지금도 각각 하고 있지만 통합되고 하는 모습들도 올해 출시 계획이 있으니까 보여드릴 것 같고요. 다만 파피루스는 토큰 게이티드 메신저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갑은 내 자산을 관리하는 거라면 파피루스는 그런 토큰에 기반의 커뮤니티,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다오를 운영하기 위한 커뮤니티 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증권사 앱 또는 은행 앱과 카카오톡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카카오톡이 되겠다. 근데 카카오톡인데 어떤 카카오톡이냐면 내 친구들과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나랑 같은 토큰을 갖고 있는, 나랑 같은 다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는 카카오톡. 근데 카카오톡을 넘어서 그 안에서 토큰의 거래도 되고 거버넌스 투표도 하고 하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툴,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를 합친 그런 툴로 진화해 나겠다 해서, 이 둘이 통합되는 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지금 생각은 지갑은 지갑대로, 그다음에 다오, 메신저, 커뮤니티, 카페 툴은 카페 툴대로 진화 발전해 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버디버디라고 언급했을 때 그때 저희가 투자했던 팀이 그 권승조, 메타스케일이라는 권승조 대표님이 계신 팀이고, 그 팀이 지난해 일본에서 낸 서비스를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 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버디버디와 같은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한 서비스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서비스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가 먼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은 후에 토크노믹스를 그 다음 고민하는 단계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한국 출시될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여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스이즈 게임의 김재석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겨서 손을 들었는데요. 의장님이랑 대표님이 위믹스를 구매하시는데 증권성이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위믹스가 싱가포르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한테 위믹스를 팔면 이건 미국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증권성이 있는 자산이 거래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거래소에 위믹스가 거래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지각 해킹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도 해커의 악의적인 소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거래소의 크레딧에도 좀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요. 회원 개인의 실명 계좌가 연동이 된 거래소 중심으로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닥은 실명 계좌가 없어서 그 모든 회원의 코인을 하나의 핫 월렛에다가 넣어놔서 이제 좀 광역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성 문제가 있는 거래소는 좀 신중하게 가셔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얘기, 한국 얘기, 미국 얘기, 그다음에 뭐 산 얘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 발행을 했으니 최초 이제 발행할 때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싱가포르에서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싱가포르에 받았으니 한국, 미국은 문제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 자, 한국, 미국은 뭐냐면 아직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마련 중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가 이제 한국, 미국 얘기. 둘은 이제 분리된 얘기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싱가포르에 받았으니까 한국, 미국 문제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근데 미국이랑 한국에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들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사거나 뭐 의장, 뭐 최대 주주가 사면 증권이다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규정이 없다. 그런 항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이냐 아니냐는 거는 어떤 다른 기준인 거지 누가 샀다고 해서 증권이 되고 안 사면 증권이 아니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랑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해서 ISMS 인증도 받고 또 국가에서 어떤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소비자의 접근성이라고 봤을 때는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협의 상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래소의 자격이랄까 운영 실태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는 이미 위믹스는 오픈 시스템이라 어떤 거래소가 저희 코인을 가져다 상장시키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특성이거든요. 소위 이른바 도둑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를 저희가 막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는 이제 장 대표님이 이제 위믹스 구매하실 때, 위믹스 3.0 지갑 주소도 이제 공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적인 차원에서 혹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박관호 의장님 지갑을 공개하실 의사는 없는지, 개인 지갑 같은 것들 공개하실 의사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월 급여로만 이제 코인을 구매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제 연봉 관련해서도 게임 업계에서 1위 달성하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월 급여 외에 혹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로 또 코인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돼 있는
거래소에 있는 박 기장님 계좌 내역은 1월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300억을 추가로 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실행이 완료되면 역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주주총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걸 먼저 설명드리면 작년에 이제 뭐 17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연봉 받은 거는 이제 다 위믹스 한 거니까 그건 다 아실 거고 대략 아마 인센티브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말한 숫자들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강 맞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80억 정도 받았을 텐데요. 그 중에 40억은 제가 이제 세금 원천 징수됐고 이제 40억 정도 남은 거를 스탁 옵션 행사하는데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물론 이제 제 위메이드 주식 수가 늘었죠. 근데 스탁 옵션 행사할 때 또 행사하고 시가의 차익만큼을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70억 중에 반은 진짜 받은 80억이고 반은 이제 행사가하고 시가의 차익만큼을 그 당시 소득으로 본 거고 사실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금을 그 170억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제가 현금을 가져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주식 보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적절해?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저는 되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왜 월급으로만 그 인센티브로 안 사고 하는 거는 약간 틀린 부분. 왜냐하면 제가 그걸 현금을 가져다가 뭐 딴 데 쓰거나 한 게 아니라 그걸로 또 제가 위메이드 대표로서 위메이드에서 지금까지 받은 스탁 옵션들을 행사하면서 위메이드의 주식을 더 보유해 가는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또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또 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아마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또 스탁 옵션을 행사하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월 받는 급여와 배당금은 이제 위믹스를 사는 데 쓰는 식으로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전부를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뭐 제가 위메이드 계속 다니고 있느라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받아서 스탁 옵션이라는 게 원래 업사이드만 있고 다운사이드는 없는 게 옵션의 속성인데 스탁 옵션을 받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를 높이는 게 저한테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위믹스로 봐도 위믹스 모든 금액을 제가 위믹스를 사고 있잖아요. 월급을. 그러니까 위믹스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뭐 제 재산이 줄어드는. 그래서 그 둘을 올리는 게 저한테는 그냥 너무 해야 되는 일, 그 둘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제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다른 주주분들이나 홀더분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도 제 상황 하에서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토큰포스트의 홍광표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들리는데요, 기자님. 네, 다음 질문은 토큰포스트의 홍광표 기자님입니다. 들리실까요? 기자님 질문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 질문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글로벌 이코노믹의 이원용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올해 좀 시간이 지났지만 GDC 메인 스폰서로 다녀오셨는데 뭐 GDC에서 뭐 네트워킹 같은 것도 이루어져서 뭐 파트너사나 그런 거 좀 찾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자사 프로젝트에 가장 이제 추진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 GDC에서 뭐 국내외 게임사들 시연이 굉장히 많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뭐 인상 깊게 봤던 뭐 신작 프로젝트나 게임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혹시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가 그 3개 정도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매주 몇 건씩의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GDC라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 때문은 아니고 작년에 GDC, 그다음에 작년에 G스타, 그다음에 계속된 저희의 어떤 위믹스 온보딩을 위한 활동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 내용을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을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꾸준히 이제 GDC 이후에도 저희 온보딩 계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한번 또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 방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질문이 완료되어서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PR실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영국 대표님의 마무리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다른 저희와 저희 이해관계자, 저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Ask Me Anything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3개월 후에 미디어 대상으로 한 프리뷰 간담회를 진행할 텐데요. 뭐 한 달이 길면 길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또 새로운 소식이 있기를,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새로운 사업이 있기를 저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메이드 2분기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